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군요. 벌써 10월 2주차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10월 2주차에 게임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11월로 연기된 게임들도 많고요. 그리고 혹은 날짜가 좀 불분명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확정된 것 위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약간 틈이 10월 중순에 코보게 쪽에서 그 내 마음의 주파수와 그 다음에 스키티아 침략자가 또 동시에 나오면서 소개가 좀 떴어요. 지금 이미 뭐 판매도 끝났고 펀딩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기는 조금 뭐랄까 애매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개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따단 라츠입니다. 자, 라츠 텀블벅에서 현재 펀딩 중이고요. 라이트 앤 게임즈라는 곳에서 현재 펀딩 중인데 펀딩은 성공했어요. 가격은 27,000원. 딱 보면은 사진이 보면은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테트리스랑 약간 무너지면 또 안 돼서 젠가 느낌도 있어요. 젠가는 물론 빼야 되지만 이거는 올려놓는 게임입니다. 그 라츠가 뭐랄까 공사할 때 그 밑에 뭐 바닥? 그런 뜻이래요. 게임 시작할 때 이 바닥 타일을 깔고 토지 여기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건물 짓기 전에 토지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바닥에 뭐가 깔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력 카드, 게임보드, 그리고 재고 부족 카드는 이제 2장. 이게 이제 목재가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종류까지 끝나고 3종류째 더미가 다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을 때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라는 게임인데 콜드도 있네요. 가장 먼저 획득하면은 또 끝나는 콜드 조건도 있고, 게임은 영상들을 몇 개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준비 영상, 뭐 플레이 영상 이렇게도 놓으셨는데 쉽게는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이 문양이 나옵니다.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음표가 이제 조커가 있고요. 그래서 주사위 던져서 그 주사위 나온 블럭을 가져오고, 가져왔는데 내가 이미 시작 전에 또 갖고 있는 블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럭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점수 먹는 방식이 조금 재밌어요. 이게 점수 먹는 방식이 층을 완전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테트리스 빈 곳 맞추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맞추면 5점을 먹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미 기존에 있는 이 색상 블럭에 내 거 블럭이 맞닿았을 때, 뭐 첫 번째 플레이어는 내가 먼저 놨으니까 맞닿아있지 않겠죠? 근데 두 번째가 똑같은 녹색일 경우 닿는데 그러면은 다음 블럭 개당 2점씩 먹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똑같은 블럭이 나올수록 점수가 좀 유리한데, 또 그것도 뭐 닿는 것도 유리하지만 층을 메꾸면 또 5점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죠. 1층도 메꾸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층도 메꾸면서 그 색상 블럭도 뭔가 맞닿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련 카드들로 특수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바로바로 먹는데, 먹고 넘어가면은 보라색 큐브, 그 패치워크 개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때 하나를 주잖아요. 메꾸는 거, 땜빵용. 땜빵을 하나 줘서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은 이제 턴 소모는 아니고요.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뭐 여러 명이 해서도 재밌을 것 같고요. 2명, 3명, 4명 뭐 이거는 인원수를 크게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룰이 워낙 간단하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족들 단위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게임의 핵심적으로 딱 메커니즘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그 테트리스, 해시태그 테트리스, 그리고 해시태그 젠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수전증 있으면 좀 안 돼요. 또 이게 왜냐면은 노타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젠가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게임, 누구나 다양하게 이제 좀 뭐랄까 초보부터 어느 정도 중급자까지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다양하게 커버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텀블벅에서 진행 중이고 있는 라이트 앤 게임즈의 라츠였습니다. 이상 라츠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요, 두둥, 기억해 우리의 여행을 게임입니다. 다음 주 이거는 10월 20일 날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최근에 여기서 그 팝콘 에듀에서 그 전에 출시된 그 버스 노선을 만들자와 같은 작가님, 사시 작가님이죠. 사시. 싱가포르 교토에서 즐겼던 여행을 다시 떠올리며 추억의 지도를 재구성하세요. 느낌, 그 뭔가 톤, 테마 이런 느낌은 버스 노선을 만들자와 같은 느낌과 약간 사뭇 비슷합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버스 노선을 만들자는 게임판에서 뭔가 그림을 드로우 앤 라이트 같은 게임인데, 이거는 뭐 드로우하고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타일을 놓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타일을 놓는 방식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매력 포인트가 리플레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맵이 양면으로 돼 있어요. 앞면은 교토, 뒷면은 싱가포르에서 강의 영역 때문에 타일을 놓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야, 이쁘죠. 우선 일러스트가 이게 호불호가 좀 강하더라고요. 이분 작가님이.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호편이라서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약간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 해보시면 뭐 전작 버스노선도 그렇지만 게임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쉬운 룰이지만 생각할 거리가 조금 몇 가지 꼬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맵을 이렇게 똑같이 세팅하고요. 그래서 게임의 테마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각 플레이어의 기억인 거예요. 이 공동에 있는 곳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서로 타일을 가져와서 내 기억에는 뭐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누구는 또 내 기억엔 여긴 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기억을 조작을 합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정 영역의 타일들을 개수가 되면은 확정을 합니다. 확정 하면은 이제 그 기억이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그러면 그때 그 기억에 맞는 타일 이쪽에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내 게임판이에요. 게임판에 이렇게 호텔 3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 여기에 호텔이 있었던 것 같아 확정하면은 이 타일을 뒤집으면서 타일의 점수를 얻고 그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플레이어의 기억에 호텔이 이렇게 딱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때 재밌는 점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호텔을 안 놨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마다 기억이 타일을 막 이제 믹스로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약간 점수가 조금 차이가 이제 나요. 저마다. 그리고 누군가는 호텔을 완성시키면 또 누군가는 공원을 완성시키고 또 누군가는 뭐 이런 상점이나 관광명소, 랜드마크를 완성시키고 하다 보면 여기는 어느 정도 기억들이 이제 차가고 나의 기억 속에서는 이제 저쪽과 좀 언매칭되는 곳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된 것은 보너스 점수를 얻고 또 뒤집은 건 뒤집은 거대로 점수를 얻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이제 목표 카드 한 장씩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뭔가 중급자용, 그러니까 초보자용과 상급자용으로 나뉘어서 초보자용은 모두 다 공통 목표, 모두 다 달성하면 똑같이 먹는 카드가 있고 상급자용은 순위가 갈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은 몇 점, 2등은 몇 점 이렇게 좀 갈리기도 합니다. 타일을 배치하는 방식은 약간 그 버스 노선하고 비슷해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카드 6가지 종류의 도형이 2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12라운드 카드가 다 펼쳐질 때까지 게임을 하니까 12번 펼쳐지게 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침반이 있었던 것처럼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 방향대로 주어져 있는 토큰, 여기에 이제 토큰을 이렇게 드로우해서 여기 써있는 숫자는 이제 토큰이 깔리는 개수예요. 2면은 여기에 2개씩 깔리는 거고 3이면 여기에 3개씩 깔리는 거고 그래서 그 토큰을 다 가져오는 건데 3이면 이 위치 내에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만들 때. 그리고 이 2개면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타일을 2개를 놓는데 꼭 안 붙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떨어져서 2개를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붙여도 되고 2장의 카드가 다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카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 형태가 나오겠구나를 유추해서 빈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상 기억해 우리의 여행을 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그 해시태그 뭔가 좀 큐레이션을 해서 곁들여 보자면 첫 번째로는 타일 넣기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좀 퍼즐 요소가 있다 보니까 타일을 놓으면서 퍼즐을 맞추는, 그런데 이 퍼즐이 좀 규정화된 퍼즐이 아니잖아요. 패치워크처럼 정해진 타일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피스가 쪼개진 타일들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역들이 완성됐을 때 확정하면서 정해진 테트리스로 완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 가족이나 커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커플 게임. 아무래도 백에서 나오는 것 드로우를 하는 그 운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역시 운칠기삼의 요소. 그래서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거를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회피를 하셔야 되겠죠. 이상 기억해 여행을 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 만달라입니다. 만달라 이거 지금 별빛바다에서 나올 게임이죠. 10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이걸 나오기도 전에 저희는 영문판을 이제 사버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2인 전용 게임이에요. 만달라는 2인 전용 게임이고 게임이 추상전략 베이스입니다. 이게 게임이 재밌는 게 매트가 종이보드가 아니에요. 천이에요. 천. 이게 그래서 천을 바닥으로 깔고 그 위에 카드를 올려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거 게임이 재밌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추상전략 베이스인데 이 문양들이 이제 만달라의 각 문양들이에요. 테마는 뭔가 명상을 통해서 뭔가 침착함을 갖고 막 이런 느낌인데 게임하는 방식 자체의 메커니즘은 2개의 점수 포인트가 있어요. 이쪽과 이쪽.
이렇게 두 개의 점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앙에 올려진 게 점수로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제 이쪽 영역은 이쪽 플레이어 자리, 이쪽 영역은 이쪽 플레이어 자리, 1대1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놓은 카드에 장수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점수로. 그런데 언제 가져가느냐? 이 만달라 카드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한 점수 지역에 6개의 만달라 카드가 딱 세팅이 되면 그때 점수 계산을 해요. 6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카드, 내 영역에다 놓을 수도 있고 중앙의 점수 영역에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적으로 점수 영역에 내려놓은 카드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걸 내 카드에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 상대편이 여기다가 먼저 이 카드를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카드를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점수 영역에 놓을 수 없습니다. 즉 카드의 한 종류는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내 존이거나 상대편 존이거나 우리 점수 존이거나 그렇게 해서 눈치를 막 뭔가 심리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먹기 위해서 한 종류의 카드를 가운데 카드를 먹기 위해서 한 종류의 카드가 많으면 이거 내려놔야지 하다가 상대가 그걸 한 장이라도 내려놓으면 저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쪽은 좀 버렸다. 내가 이쪽에선 점수를 못 먹을 것 같다 하면 좀 이쪽에다 또 다른 존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싸움 약간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결국 카드 많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데 가져갔을 때 카드가 재밌는 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 나갈 거예요. 아마 1, 2, 3, 4 채워져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종류로 채워져 나가. 그래서 한 장만 내가 이 더미를 가져오는데 한 장만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여기다 놔요.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이게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먹었던 카드들이. 그런데 점수 계산 방식이 여기에 놓여진 카드는 1점, 이건 2점, 3점, 4점, 5점 방식. 그러니까 빨리 카드 종류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한 장씩이라도 낱개를 빨리 채워서 그러니까 높은 점수의 카드를 많이 먹거나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내가 이미 있었던 카드를 먹으면 이제 여기 안 채워지고 점수로 획득이 되거든요. 서로 약간 눈치가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심리 요소가 점수 영역에 놓을 때는 리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점수 영역에 놓을 때는 리필을 못 받아요. 그리고 카드를 버리면은 버린 만큼 리필을 받을 수 있고요. 액션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많이 먹으려고 가운데 걸 놓으려고 점수 카드를 많이 놓으면은 그러니까 내 거 카드에 많이 놓으면은 리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리필을 해야 되는 요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영역의 카드를 무조건 내려놓고 세 장을 리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영역에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점수 영역에는 한 장만 넣을 수 있고 또는 내 영역에는 같은 색의 카드를 여러 장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어요.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니까 리필을 받기 위해서 점수를 한 짝 슬쩍 버릴 거냐. 아니면은 맛있는 점수 카드들이 깔렸어.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카드를 놔서 힘겨루기를 하느냐. 이 게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좀 정리해서 큐레이션 하자면은 당연하지만 이제 해시태그 2인 전용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상 전략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줄다리기 심리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운적인 요소보다는 나는 좀 심리전, 전략적인 요소를 좀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 이 게임 괜찮습니다. 이상 만달라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드 나왔네요. 이거 항공게임즈에서 나왔고요. 게임을 잠깐 소개하면은 워낙 이제 뭐 항공게임즈에서 나왔다 보니까 보드라이브에서 이렇게 게임 즐긴 것도 나오고 소개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요소의 게임인지는 충분히 그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요소가 매력이냐 이렇게 핵심점만 찝자면 우선 4개의 비대칭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비대칭 종족이 있고 1대1로 싸우거나 혹은 2대2로 팀 배틀을 하거나 해서 서로 체스처럼 왕과 사령관, 이거는 왕과 퀸, 소위 말해서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1000만원 달성돼서 여기까지입니다. 큐브는 나무 목재 큐브로 들어있고요. 여기까지 마커에 행동 마커 이렇게 실크 스크린 들어갔고 타일 홀더 동봉되어 있는 버전인데 맵 배치가 재밌어요. 1대1 배치 때는 이렇게 여기가 내 영역이고요. 저쪽이 상대 영역인데 이 영역에다가 내 말들을 놓는 거예요. 배치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AP 시스템입니다. 그 액션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배치할 때는 뭐 2포인트를 쓰고 내가 상대편을 공격할 때는 2포인트를 쓰고 혹은 여기가 이제 진영이란 말이죠. 진영을 공격할 때는 3포인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하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소모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포인트가 처음에는 모두 똑같이 10포인트를 갖고 쓰다가 내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패스할 때 3포인트까지는 더 남길 수가 있어요. 다음 턴으로 2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턴에는 내가 13포인트로 쓰는 건데 조금 그것도 영리하게 써야 돼요. 확실히 굉장히 이게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생각되는 게 10포인트가 큰 것 같지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내가 10포인트를 다 쓰고 상대편이 10포인트를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칫 생각하면은 선이 그럼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선이 10포인트 내에서 다 공격 끝내버리면 상대가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선이라고 해서 10을 다 쓰기보다는 약간 세이브를 해서 상대편 턴을 보고 또 그걸 조금 영리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배치를 하거나 무리하게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상대편에게 역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팽팽하게 흘러가요. 압도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요소가 전술이라는, 그러니까 스킬을 쓸 수 있는, 특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액션 포인트가 저마다 소모되고 단 큐브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9개 중에 어디에 있을까, 상대편의 약간 블러핑 요소, 뻥카, 그런 점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4인인 경우는 내가 왼쪽 오른쪽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티추 포지션 있죠. 서로 맞은편으로 앉아서 내가 만약 녹색이면은 나는 이쪽 열 공격할 수 있고 우리 편은 이쪽 열을 공격하고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공격하는, 이게 또 재밌어요. 또 2대2와 1대1의 매력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전술도 팀 증원을 해서 도와주는 전술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팀플레이 재밌어요. 이거 또 재밌는 게 이 진영마다 밸런스를 늪이란 요소가 있어요. 9칸인 것 같지만 이쪽 9칸 이쪽 9칸인 것 같지만 종족마다 이 뒤에 다 놓을 수 있는 종족이 있고 아니면은 뒤에를 못 놓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놓고 안 놓고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보병 중에 궁수가 있어요. 궁수는 직접 공격은 못하지만 그 열의 공격력을 더해주는 건데, 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면 9칸짜리면은 앞에 몸빵 놓고 뭐 여기는 검사 놓고 이쪽에 궁수 놓으면은 방어는 얘가 탱커가 해주고 얘가 공격을 했을 때 궁수가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공격력이 센 종족 같은 경우는 뒤에가 쓸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빨간색 같은 경우는 늪지대가 4개라서 그 3개 열이 앞열, 전열, 중열, 후열 이렇게 다 놓을 수 있는 칸이 2칸밖에 없다는 거, 2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확장이 나올 것 같아요. 확장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이건 뭐 종족 추가도 물론이지만 총사령관이 2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총사령관의 특징이 없어요. 총사령관이 2개가 있지만 뭐 얘로 되고 얘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총사령관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또 저희 뇌피셜, 뭐 작가님께 들은 건 아니고요. 뇌피셜이다 보니까 확장 요소도 전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본 유닛들은 다 똑같고 특수 유닛이 이렇게 2개씩만 종족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색깔은 물론 다르지만 특수 유닛 2개가 다르고 내 영역 뒤에 늪지대 개수가 달라요. 딱 그거 2개만 달라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요즘 이런 류 워체스트 그리고 샤오리아 그런 류 게임 좋아하시면 크리드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에 또 해시태그 말씀드리면 우선 AP 전략 배틀, 샤오리아도 주사위를 던지고 워체스트도 백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운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물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크리드는 그 다른 게임들보다 운적인 부분이 제일 적어요. 이거는 운을 최대한 배제하고 AP라는 내가 카운팅할 수 있는 전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운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맨투맨 1대1 대결이나 혹은 2대2, 그러니까 체스나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봅니다. 이상 크리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스테리 하우스입니다. 우선 미스테리 하우스는 독특해요. 방식 자체가 딱 보시면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런데 박스가 게임 열면은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을 들고 옆을 보면서 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뭐 게임 안에 이제 손전등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게임을 보고 그 문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를 보고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앱과 연동이 돼서 시나리오를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몇 카드를 어디다 넣어라, 어떤 카드를 여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를 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게 19년이었나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SN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많이 했어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보통 여러 명이 추리하는 게임이면 맵을 하나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추리를 하잖아요. 누군가 보는 사람 빼곤 못 봐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는 못 보니까. 재미는 있겠다, 오 신기한데 방식은? 하지만 과연 저는 안 해봤으니까, 저도 못 해봤으니까 어떻게 이걸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할지, 그리고 이걸 뭐 이 카드 하나 보는 걸 가지고 어떤 걸 추리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하우스 이거는 뭐 해시태그
큐레이션 가자면 얼리 어답터, 뭐 새로운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탈출 홀릭, 방탈출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앱 연동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이게 또 갈리잖아요. 나는 보드게임이면 앱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난 게임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앱하고 막 같이 하는 거 막 3D 보고 뭐 AR 기능 쓰고 이런 거 괜찮더라, 참신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미스터리 하우스였습니다. 다음 게임 빠밤, 스몰월드 워크래프트 버전입니다. 이거 기다리는 분들 많았죠. 이것도 저도 스몰월드를 즐기고 스몰월드를 사진 않았어요. 너무 확장들도 많고 해서 이거 한번 손대면 다 모아야 된다, 이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 워크래프트 버전은 이게 뭐 본판,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이에요. 이건 확장이라기보단 뭐라 할까, 이거 리테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런 스몰월드의 메커니즘을 갖고 가지만 워크래프트라는 테마가 새롭게 입혀진 게임입니다. 그 만두게임즈에서 이제 10월 말에 출시된다고 했는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몰월드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룰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해요. 이게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대결, 그게 하나가 또 들어가요. 차별점이 스몰월드에서 차이가, 기본 스몰월드랑 다른 게 호드 대 얼라이언스의 대결,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맵이 크게 하나였는데 이거는 대륙이 이렇게 3개가 나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큰 지형, 뭐 중간 지형, 작은 지형을 따르게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쪽으로는 뭐 스몰월드의 가장 매력이라고 하는 이게 종족이고, 이게 이제 특성 같은 건데 랜덤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종족과 어떤 특성이 붙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유닛 개수가 달라지고 또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딩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깔아놓습니다. 그 종족과 특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가져오면 그냥 가져올 수 있지만 좀 밑으로 가져올수록 위에다가 내 승점칩을 하나씩 놓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쌓여있던 걸 가져오면은 승점까지 더 추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스몰월드라는 게임이 내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뭐 피싱, 코볼트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걸 게임 끝날 때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좀 하다 보면 내 세력이 약해지다 보면 세력을 내가 다시 죽이고 세력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로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은 약간의 턴싸움, 수싸움 요소도 있습니다. 또 스몰월드를 이제 뭐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해드리면,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우선 땅 따먹는 게임인데 이 지형들 개수만큼 승점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배한 땅마다 내 턴이 끝나면 승점을 1점씩 먹는다.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내가 처음에 아까 이걸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놈이라는 이 종족 타일을 여기 있는 5개 플러스 여기 있는 특성 숫자까지 해서 9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의 종족 특성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놈 특성 플러스 놈 종족 특성 플러스 여기 있는 특성을 또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되게 사기성의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건 9개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2개씩, 처음 땅을 정착할 땐 2개씩 내려놔요. 몬스터가 있다거나 누군가가 상대편이 있으면 그거보다 많은 개수를 내려놔야 돼. 내가 마지막에 이제 놓았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줍니다. 내가 뭐 3개짜리의 땅에 하나로 침범을 했을 경우는 3의 주사위가 나와야 4개가 돼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사위 기회를 주긴 하지만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배치가 끝나면 종족들을 재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편이 이제 또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지처럼 후방에 있는 병력들을 앞에다가 몰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거 죽고 뭐 죽고 하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연계가 될 거, 뭐 한두 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다 쇠퇴화 시키고 뒤집고 나서 새로운 종족을 가져오면 또 그 종족의 개수만큼 가져와서 또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썼던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 썼던 종족들은 뒤집긴 하지만 이게 살아있으면 그 점수를 또 계속 먹어요. 그것 플러스 또 내가 놓은 것까지 점수를 먹기 때문에 그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몰월드 룰은 너무 간단해요. 룰은 정말 간단하고 스몰월드는 앱으로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워크래프트 버전 아닌데 앱으로 하시면 되게 좋은 게임 중에 하나예요. 스몰월드가 뭔가 촥촥촥촥촥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그래서 스몰월드도 우선 뭐 큐레이션 해시태그를 말씀드리면 워크래프트 팬, 워크래프트 좋아하시면 무조건, 그리고 땅 따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신개념 삼국지 같은 느낌도 살짝 있단 말이에요. 장군만 없다 뿐이지. 그래서 신개념 땅 따먹기, 그리고 종족이랑 그 아까 말한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바뀌고 이번에 또 워크래프트 버전에 따라서 맵이 또 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리플레이성도 또 한층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나단 와우 팬데믹 레거시 나왔네요. 팬데믹 레거시.
팬데믹 레거시 아직 시즌 1, 2 또 못 깨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었던 게임입니다. 또 나올 줄은 몰랐지만 우선 팬데믹 레거시 시리즈 0인데 프리퀄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1, 팬데믹 2, 팬데믹 3가 나와야 되는데 0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지금 뭐 이 평점이 6.9 해서 재미없어서 6.9냐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테마가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이제 소련 그 시대의 테마란 말이에요. 그 테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비에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유 없이 까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뭐 스포 때문에 게임도 많이 공개가 안 됐네요. 게임이 여전히 또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이게 이제 자기 이렇게 여권 이게 재밌어요. 여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자기 플레이어의 그 아바타를 만듭니다. 이렇게 스티커로. 스티커가 막 아바타 만들 동봉이 돼 있어요. 얼굴 붙이고 안경 붙이고 머리 붙이고 붙이면서 마음은 씁쓸하겠죠. 이거 이렇게 또 중고화가 되고 뭐 레거시 게임이 그렇잖아요. 한번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은 그냥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팬데믹 레거시를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그 1월부터 12월까지 12번을 게임을 깨야 돼요. 게임을 깰 때마다 뭔가 새로운 룰이 생기고 새로운 지역이 공개된다거나 뭔가 계속 룰이 추가가 됩니다. 팬데믹의 그 기본 그 메커니즘, 뭐 바이러스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한 지역에 세계가 되면은 옆으로 퍼져나가고 그런 팬데믹의 기본 룰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여기 조금 재밌어지는 게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더 말하면 이제 스포니까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건 이것도 코보기에서 정식적으로 10월 23일인가? 조금 10월 말 정도에 이것도 정식 판매를 한다고 공개가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패키지가 하나인가 봐요. 색깔이 딱 하나만 있네요. 원래는 1, 2 다 이제 컬러가 이렇게 두 개씩 있었는데 팬데믹 제로는 그냥 이 컬러 하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 봐야죠. 사두고 또 언제 돌릴지 모르지만 잘 챙겨놨다가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해시태그 우선 팬데믹 홀릭. 뭐 팬데믹은 계속 즐기시는 분들은 뭐 계속 1, 2 즐기셨던 분들은 무조건 가실 것 같고 이게 1, 2를 즐기고 0을 즐겨야 또 뭔가 1로 이어지는 보통 프리퀄이 그렇잖아요. 1이 이어지는 이유가 0에 담겨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건 그렇게 팬데믹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정기적인 팀플레이. 그 멤버가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게임이 한번 깨는데 한 보통 길면 1시간? 짧으면 뭐 4, 50분. 또 그리고 이게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12번인 거지 실패를 하면 그 스테이지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하루 안에 다 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팀이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팀이 구축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테마. 아까도 이제 별점이 많이 깎였지만 나는 조금 그 약간 소비에트 이 테마 좀 싫다 하면은 또 안 맞으실 수 있고 굳이 난 그런 거 안 따진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테마라는 해시태그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팬데믹 레거시 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따단 로코코 디럭스. 자, 로코코 디럭스는 저번 올해 초에 이제 펀딩을 해서 아마 10월 말쯤이면 이제 다 주문하신 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코보게 측에서 이제 그렇게 뉴스레터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나온 뒤에 이제 일반판도 진행을 하겠죠. 못 사신 분들 혹은 또 이게 매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중고장터에. 그런 분들 위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코코라는 게임이 확장이 이제 보석 확장, 그 다음에 뭐 드레스 확장이 있는데 그 확장이 약간 필구였어요. 그래서 그 확장까지 포함된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죠. 프리미엄가가 붙었었는데 이번에 뭐 디럭스가 나와버리면서 콤포넌트가 또 좋아지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합본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임이죠. 특히 뭐 컴포 하면 이글 그리폰 또 요즘 물론 뭐 그만큼 가격도 세지만 우선 게임 방식은 옷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내거 핸들 백빌딩을 요소를 통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액션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물품들을 가져오는데 이때 누가 먼저 가져가면 비싸. 그러니까 제품들이 많은 걸 가져가면 비싸고 남은 거 가져가면 싸고 해서 그런 눈치 요소. 먼저 가져갈 거냐 나중에 가져갈 거냐 그런 요소가 또 있고요. 옷감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그 옷을
돈으로 바꿀 거냐, 혹은 내가 이제 승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왕궁의 그 귀족들에게 드레스를 대여해 준단 말이죠. 그 대여를 하고 점수를 먹는데 어디다 놓을 거냐. 예, 이게 이제 옷을 뒤집은 거거든요. 이렇게 왕궁에다가 놓으면은 여기 있는 이게 승점이거든요. 승점을 얻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떤 층에 누구께 맞냐, 어떤 플레이어가 옷을 가장 많이 대여해 줬냐에 따라서 또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영향력 요소도 좀 있습니다. 보석 확장이 좀 생기면서 이제 보석, 액세서리, 지금 이제 옷만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판매할 때 보석까지, 혹은 반지, 이제 남자는 반지, 여자는 목걸이였나?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확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생겼고, 그 뭐지, 견습생을 장인으로 교육을 시켜서 카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어요. 맵이 이렇게 길다래졌구나. 이제 원래는 높은 맵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층마다 어디에다가 놨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추가 점수를 먹고요. 그리고 턴이 끝나면 이제 수입을 받아요. 수입을 받는데 그 수입 액션도 여기 뭐 이제 분수대 일꾼을 놨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을 더 받고 덜 받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불꽃놀이, 이제 옥상. 근데 진짜 이쁘네요. 그래서 옥상에다도 내가 이제 일꾼을 미리 놔둬야 게임이 끝났을 때 추가점을 얻는 방식인데, 게임 방식을 쉽게 다시 덱빌딩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액션을 할 건지 선정을 해요. 고급 일꾼일수록 일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 일꾼일수록 또 어떤 액션을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고, 근데 그 카드는 물론 적죠. 많은 것 중에 한두 장 있는 거고, 혹은 아니면 내가 좋은 애를 데려와야 돼.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은 뭐 많이 있지만, 많이 쓸 수 있지만 특정 액션들을 못 하고 6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뭐 아까처럼 물건을 사거나 뭐 재료를 사거나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옷감을 납품하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일꾼, 이제 내가 타일을 선점에 타일을 놓거나 영향력 행사를 하거나 뭐 그런 액션들 중에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카드 놓고 액션 취하고 뭐 사거나 하고 턴 끝나면 수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게임이 이거는 베스트가 한 4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영향력 요소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평이면은 2, 3, 4 다 좋다는 거네요. 2, 3, 4 5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구판 그래픽은 좀 이랬습니다. 맨젤형이죠. 일꾼들이 이렇게 이제 시종들을 부려서 층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2층, 이런 층 이렇게 있었는데 불꽃놀이 여기고, 이제 심판에서는 조금 와이드하게 바뀌었네요. 와이드하게 맵이 바뀌면서 약간 이게 더 궁전 같긴 하네요. 기괴이트도 굉장히 조금 게임 볼륨이나 구성에 비해서 3점대 초반이라서 룰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게임 플레이 타임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장고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가 생각을 뭘 더 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향, 누군가가 뭘 했을 때에 따라서 내 액션이 또 약간 네가 그거 했어? 그럼 나 이거 해야지. 약간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쾌속 스피디하게 좀 진행된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또 로코코, 이 로코코 디럭스에 대해서 해시태그 말을 좀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컴포넌트 뽀대 우수. 나는 게임 정말 이뻐야 돼.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강추. 원작이 게임이 2013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13년이면 좀 올드한 느낌이죠. 클래식 게임이라서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또 세련된 막 비탈령님의 그런 유로 게임처럼 뭔가 막 뭐가 연결돼 있고 막 그런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빅박스 컬렉션, 내가 뭐 좀 이글 그리폰에 난 빅박스들 모으고 있어, 좋아, 그러면은 가야죠 이거. 그래서 빅박스 컬렉터들은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 로코코 디럭스였습니다. 억지로 어떤 큐레이션이나 구성을 하기보다는 일부러 그냥 게임 내내, 게임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하나마다 이렇게 해시태그로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시고 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여딘풀 베스트 또 어디서 출시되고 언제 출시되고 대략적인 이 정도 선이다 라고 제가 아까 올려놓은 그래프들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만 하십시오. 물론 이것도 저희 뇌피셜에 의한 가격표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럼 이상 저는 10월 2주차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마치고 11월 1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